안녕하세요. 지스터 크리에이터 2기 임지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돌봄의 이동성이라는 제목으로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 중 이동 행동과 패턴의 차이를 가져오는 젠더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눈을 치우는 제설 작업이 성차별적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2011년 눈이 많이 내리기로 유명한 스웨덴의 한 도시 칼스코가에서 제설 작업에도 젠더를 고려하여 성평등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는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일반적인 제설 작업의 순서를 떠올려 보면 출퇴근하는 자가용과 대형 차량이 사용하는 도로를 우선으로 작업한 후 보행자가 다니는 도보와 자전거 도로를 나중에 치우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방치된 도보 위의 눈이 길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어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가지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스웨덴 정부는 이러한 제설 작업의 결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고 도로를 우선해서 눈을 치우는 관행을 성차별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히 도로에 눈을 먼저 치워야지 이게 어떻게 성차별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녀의 이동 패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관행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비율이 높은 남성 통근자들에게는 유익했지만 반대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여성들에게는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여성이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이동하거나 노인과 동행하는 상황에서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은 큰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성별에 따른 이익을 운운하며 성차별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연구 결과 이러한 제설 작업이 실제로 사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폭설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다 빙판길을 걷는 보행자에게 3배 더 많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와 사회적 손실이 겨울철 도로 정비 비용의 4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도보에 눈을 먼저 치우기 시작하면서 사고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불필요한 의료비와 같은 사회적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데이터 수집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공공부문 부서에서 정책을 수립하고자 데이터를 수집할 때 여성,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노약자의 데이터를 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편향되고 불평등한 데이터의 수집은 교통과 같은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질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이는 후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교통 체계를 갖춘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서비스로 노동시장, 의료 및 교육 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합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사례와 같이 전통적인 기존의 도시계획은 여성의 이동 특성은 반영하지 못한 채 남성 도시 전문가와 교통정책 개발자들의 요구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통 시스템이 한쪽 성별에 더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젠더가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성과 남성은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며 이동 방식과 교통수단의 이용에도 차이를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접근성과 안전성 등에 따라서도 이동 행동의 패턴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성 역할과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사회 참여의 기회 등 복합적인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육아와 같은 돌봄 노동도 함께 수행하므로 대부분 혼자 직장을 오가기 위한 한 가지 목적으로 이동하는 남성보다 훨씬 복잡한 이동 패턴을 가집니다. 여성은 자녀 또는 기타 부양 가족과 함께 학교나 병원과 같은 여러 장소에 동반해야 될 일이 많고 한 번에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짧고 빈번하게 분산된 이동 패턴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학교나 유치원에 내려다 준 후 출근한다거나 부양가족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고 장을 보고 다시 아이를 데리러 가는 등 말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여성이 직면한 재생산 및 돌봄 노동에는 자녀 양육 및 생필품 구매, 노인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지만 대부분이 무급 활동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므로 여성의 노동은 종종 개인의 일상 또는 쇼핑이라는 이름으로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되며 기존의 교통연구에서 제대로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돌봄과 가사노동에 필요한 이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 돌봄의 이동성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제시되었고, 이는 돌봄 및 가정의 재생산과 관련된 모든 이동을 인식, 측정, 가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로 돌봄의 이동성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논문에 따르면 2014년 스페인 마드리드의 30에서 45세 여성의 목적별 이동 데이터를 돌봄의 이동성 개념에 따라 재분류한 결과 개인의 여가, 쇼핑, 레저, 건강 등의 작은 항목들로 분류되어 있던 것들이 모여 전체 이동의 40%에 달하는 돌봄 노동 및 재생산 카테고리로 재분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통에 대한 이와 같은 젠더적 접근 방식은 돌봄 노동에 참여하는 남성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남녀 모두에게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남녀의 고용 형태가 달라 사회 경제적 지위에 차등이 있다는 현실도 남녀의 이동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에 비해 더 많은 풀타임 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차지하는 남성은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에만 주로 이동을 하는 반면 파트타임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 여성들은 정규 오피스 아워 이외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이동 시간이 불규칙합니다. 교통수단의 선택에서도 남성과 여성은 차이를 보이는데 교통수단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주로 자가용을, 여성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은 여성의 이동성을 이해하는 데에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여성은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할 때 안전을 가장 불편한 점으로 든다는 점에서 남성과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는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젠더 기반 폭력, 특히 성희롱에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빈도도 높은데 교통 성희롱 범죄를 당할 확률도 더 높으니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심리적 불안감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밤 늦은 시간 이동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곳에 위치한 대중교통과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여성의 심야 이동권과 안전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평등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통과 같은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 영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통과 같은 대국민 서비스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특정 성이 한쪽에 비해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는 않은지, 정책 및 다양한 공공부문에 활용되는 데이터 소스가 남성과 여성의 다양한 경험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지, 도시계획에 암묵적으로 개입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없지는 않은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의 참여 비율이 법정 기준 미만이라고 알려진 도시교통 분야에서 눈 오는 날 차를 몰고 사무실로 들어오는 대다수의 남성들에 의해 정책이 생각되고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가사 노동자들은 가정에 귀속된 사람들일 뿐이라는 시선으로 유급 고용 노동자들에 비해 무급 돌봄 노동에 의한 노동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대중교통의 주된 이용자인 여성이 교통범죄에 대해 가지는 심리적 불안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다음과 같은 여러 논문들과 기사들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